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오늘이 포토데이라고 합니다. 연인이 함께 같이 좀 사진을 찍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커플 셀카라고 하죠. 요즘에 여행 갈 때 손에 꼭 들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셀카봉인데요. SNS가 발달하면서 일상을 매일매일 그때그때 담아서 올리는 작업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사진이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좀 많이 하실 텐데요. 내가 정말 예쁘다 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마인드 컨트롤의 승자가 결국에는 좀 수익을 내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 있게 좀 매매하면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좀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운슬러는요,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지난주 매매 굉장히 잘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들었어요. 주말도 굉장히 기분 좋게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뭐 하셨어요? 네, 저는 기다렸던 시장이 와서 이제는 반가우세요? 딱히 무서울 게 없을 것 같고요.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달 정도를 기다렸던 상황이 이제 된 구조라서 희망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좀 매매 진행 상담 도와드리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또 진단을 많이 좀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도 포트 보시면서 또 시장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또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또 전략적인 좀 변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좀 컨트롤이 나올지 궁금한데 코멘트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포트 상담 받아보실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매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15년 될 거예요. 엄청난 또 경력을 소유하고 계시네요. 오래 하셨네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많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전업으로 그냥 많이 하시겠네요. 거의 주식시장에 온전히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셈이에요. 퇴직하고 그런 셈이에요. 네. 공부는 좀 어떻게 하면서 종목들 좀 골라내실까요? 공부는 방송, 이 토마토 방송 많이 보시고요. 네. 신문 평소에 뉴스 이런 데를 참고를 하죠. 사실 나이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주식하신 지도 오래되신 것 같고 확관주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종목들 좀 어떻게 끌고 가는 편이세요, 시청자님? 글쎄, 이게 오래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그러면 손절을 못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고 그래서 종목을 내가 많이 거의 매매를 해요. 많이 사고 많이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포트 안에 종목들을 많이 좀 가져다 놓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요즘 와서는 그걸 조금 지양하려고 해서 이제 종목수를 많이 줄이고 그러는데. 약간 매매 스타일 바꾸셨네요. 그럼 최근에 포트를 조금 압축해서 대응을 하시고 계시군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뭐랄까요? 하여튼 시장이 갑자기 충격을 받으니까 그동안 괜찮게 매매했던 것도 확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없어져 버리는 것도 그 보충하느라고 또 바쁘시죠. 어떻게 좀 해놓게 되면은 또 그냥 충격이 와서 없어지고 그래가 보니까 이게 시장이 이게 좀 나쁘게 올 것 같다 하면은 완전히 팔아가지고 그냥 종목을 다 팔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를 생각도 많이 하시겠네요. 요새 그렇게 느껴요. 일단은 굉장히 오래 투자를 하셨는데 나의 문제점은 뭐다라고 정확히 또 읽어내시고 또 수정을 하려고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투자하시는 데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굉장한 노하우와 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시청자님이라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신데 요즘 장에 조금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장이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장이 2011년경 이후부터는 사실 대형주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들, 굴뚝주들 이런 주식들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쪽에서 너무 심각한 출혈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장주, 중소형주 장세가 너무나 화려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뒤늦게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3년, 4년을 기다렸는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반대쪽에서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아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다시 그쪽 기대했던 쪽에서 아래쪽으로 크러쉬 추락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에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시청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시장에서 특히 미디어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하는 사안이 뭐냐면 어떤 증권 미디어든 간에 그게 뭐 방송이든 웹사이트든 간에 이슈가 되는 거는 현재 뭔가 뜨겁게 시세가 나고 있는 쪽이 자주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주 언급이 되는 시점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이 출발할 때 언급이 되면 참 좋은데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언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게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숨어있는 옥석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눈에 띄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쪽은 이미 불 다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더 크게 확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이 이번에 참 많으셨는데 그런 쪽이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성장주들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성장주는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실적이 요만큼 나왔고 뭐 혹은 올해도 뭐 적자가 아니고 흑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망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주는 숫자가 눈에 찍히는 종목보다도 숫자가 아직 찍히지 않은 상태인데 작년보다 10배 좋아질 거야. 그게 훨씬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실적이 찍혀버리면은 기저효과가 소멸이 되죠. 다시 말해서 제가 성장주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구조를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릴 때 컴투스라는 종목으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이 주식이 밑에서 10배가 올라왔는데 그 10배가 올라오는 동안은 숫자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냥 좋아질 거다. 뭐 이 게임 대박 났다. 이러면서 주가가 막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2만원, 3만원, 5만원까지도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10만원대 이상에서 10배 이상의 폭증한 이익이 확인돼 버렸어요. 그 이익이 확인되고 나니까 10만 원이 넘는 주식이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버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 주식의 성장 메커니즘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분기에 이렇게 높은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 200억을 찍어버리면 400억이 나더라도 전기 대비해서 100% 성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작년도에 실적 영업이익이 뭐 3억, 4억 났던 기업이라면은 2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찍었을 때 이익 증가율이 몇천 %가 되는 거죠. 그것을 주가가 미리 반영하는 게 바로 성장주고 그 숫자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은 프리미엄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성장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냥 실적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지금 이해 못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꺾였고 추세가 무너졌는데도 실적이 좋잖아라는 이유로 지금 주가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버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호실적을 확인한 이후에는 성장주를 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호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정말 싼 가치주들 그 정도 실적 나오는 주식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나은 거죠. 그래서 좋은 숫자가 이미 확인이 돼버리면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년 동기 대비한 성장률.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 지금 이제 3분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확인됐던 기업은요. 올해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오히려 높은 성장 전망을 예상했다라면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성장주들이 어닝 쇼크가 나면 주가가 단기간에 30-40%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면은 가치주와 그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이 이만큼 큰 어떤 성을 쌓아놓은 기업이 아니라
성이 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높게 기둥만 꽂아놓은 어떤 탑만 높이 올려놓은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 흔들려 버립니다. 너무 쉽게. 그래서 지금 성장주에 물려 계신 분들이 모두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계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이 그런 양상이 있지 않은지를 일단 1차적으로 점검하셔야 되고 손절을 여기서 하셔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시다 보면은 1차 손절, 2차 손절, 3차 손절 돼버립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10% 손절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0% 깨지는 것보다 훨씬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포트폴리오 스타일 자체를 완전하게 바꿀 것인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현재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도 저희가 점검하면서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좀 포트에 가지고 계신 종목 저희한테 알려주실까요? 네. 현대삼선 7,300원에 55%. 네. 대기업 9,400원에 30%. 그다음에 CJ, CGV 11만 200원에 20%. 메디톡스 46만 5,500원에 20%. 네. 현금 25%. 네, 현금도 좀 들고 계시고 메디톡스에 대한 좀 고민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고요. 대교가 또 비중이 많으시네요. 대교가 네. 이거는 뭐 실적도 괜찮고 또 배당도 뭐 괜찮더라고요. 배당도. 그래서 배당과 실적 메리트를 보고 들어가셨는데 김두관 전문가 상담 나눠보시면서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좀 메리트 있는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지도 한번 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제가 종목을 몇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점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유하신 주식들 다 단기 매매 성향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 계획을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 잡고 매수를 하시나요? 저는 지금 단기로 주로 했어요. 단기로. 단기면은 우리 선생님의 단기는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게 단기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10% 수익 나면 그냥 팔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네. 요새 뭐 변동성이 심하니까 10% 나기가 겁나요. 그냥 조금 올라가면 3%에도 팔아버리고 요새는 변동성이 하도 심해서 네. 보통 한 10% 이상 되면은 뭐 팔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10% 뭐 기다리다가 확 떨어져 버리고 하니까. 네. 투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금 더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예. 어떤 주식을 사고 싶으실 때 이거 뭐 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저도 뭐 투자 금액 자체를 적은 투자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다는 좀 고액 투자자분들을 상대를 좀 많이 하는 입장에서 10% 미만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주식을 사지는 마십시오. 그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주식을 10%를 채 안 되게 지금 같은 힘든 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표로 매수를 하시면 손절 매도를 아까 앞서 서두에 손절 매도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네. 손절 매도 전략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5%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매수를 하시면은 그 5%에 합당한 손절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는 주식을 한 20-30% 이상은 올라가겠다라고 보이지 않으면 잘 매수 안 하거든요. 그게 맞든 틀리든 제가 계획하는 플랜 하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20-30%는 여기서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매수를 하고 20-30% 정도를 기대 수익률, 즉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 반대급부, 전망이 틀리고 주가 흐름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손절을 잡을 수 있는 폭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이 뭐 2-3% 만에 추세나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한 3-40% 정도 성공하면 한 3-40% 수익이 나거나 혹은 더 그 이상 나지만 저는 손절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8-9%, 10% 가까이까지 저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10% 미만의 수익을 목표로 잡으시면 손절 매도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0% 미만이면 사실상 우리가 투자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초단타 수준이거든요. 그 초단타의 기준으로 만약 손절 매도를 하려고 본다라면 오늘 사서 그 이후에 손실로 전환되면 바로 팔아버려야 됩니다. 이건 거의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당일 매매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는 매매를 주식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매수를 하실 때부터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우선 잡고 들어가시는 게 우선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 매매로 진입을 하셨다라면은 저는 오늘도 죄송스럽지만 전략 매도 의견입니다. 종목을 다 교체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으시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그렇게 치열한 매매보다는 좀 안정감 있으면서도 여유 있게 더군다나 투자 자산 자체도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종목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현대상선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을 제가 왜 혹시 이 포트폴리오가 단기인지 중기인지를 여쭤봤느냐면 현대상선이랑 대교 같은 주식 때문이에요. 현대상선을 일단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매수가 7,300원이시죠? 예. 밑에서 상승폭이 꽤 나온 건 아시죠? 이번에 대북 관련해서. 네, 그렇죠. 예. 네, 우려감이 있었다가 화해 모드가 또 조성이 되면서 단기 급등을 한 주식을 지금 바닥에서 충분히 올라온 상황에서 약간의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9,000원까지 갔던 주식을 7,000원대 매수하신 건데 이 매매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적용되는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상선의 상선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움직임이 있지만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라든지 이후에 어떤 경기 전망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 5, 6천원대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바닥권을 확인하고자 한 투자자라면은 7천원대가 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동성을 좀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만원대 회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대하시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슈 자체가 대북 관련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변동했고 그 급변동 구간에서 기본적인 어떤 가치 투자 내지는 주가의 포지션을 만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슈 트레이딩으로 한 방 해먹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식은 다시 움직이려면은 해운 업황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플랜이 보여야지 주가가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관련한 이슈는 이제 쑥 들어가 버렸죠. 그럼 그 문제로 주식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로 접근을 하셨다면 종목 선택 자체가 조금 미스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7,300원 정도의 가격대라면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1차적으로 매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걸 내가 잘 못 산 건지, 왜 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현재 7,300원대에서 단기 매수를 들어가신 거라면은 제가 볼 때는 차트상 어떤 N자형 반등이나 이런 걸 기대하시고 트레이딩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정권 지금 현재 1% 정도의 손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활용하셔서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대교도 지금 단기로 지금 포트가 다 단기 관점 들어가신 거라고 말씀 주셨죠? 예. 대교는 이게 배당이 괜찮더라고요. 네, 배당 좋습니다. 근데 배당이 금리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200원대 정도 되거든요. 예. 중간 배당은 이미 했고요.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원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사실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을 분석을 할 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배당을 추구하기 위한 가격대 내지는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배당 수익률을 통해서 그 주식의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 금리가 1.5%고 시중 가상금리 포함했을 때 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2% 금리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이 한 4, 5%가 된다라면 압도적인 배당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배당을 보실 때는요,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뭐 HTS상의 기업 분석에 나와 있는 배당 수익률은 과거 배당 기준, 그 결산 기준의 배당 수익률인 거고, 배당액을 보셔야 됩니다. 배당을 얼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하는지를. 근데 제가 볼 때 대교를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배당 성향이라든지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한 200원에서 한 250원 정도, 많이 주면 250원, 좀 적게 주면 한 2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반 나눠서 중간 배당 한 번 주고 기말 배당 한 번 주고 이렇게 주거든요. 연말 배당 한 번 주고. 네. 그러면은 이 주식의 현재 9,0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사실 2%대 중반을 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뭐 괜찮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네 정도이고, 그리고 올 연말과 어떤 연결되는 보통 배당이 좋은 주식들이 10월 달 정도 되면 한 번씩 움직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분위기가 한번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쪽에 대한 시세가 들어오기에도 중간 배당이 있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연말 배당만을 놓고 봤을 때 배당락 수익률은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단 배당과 관련한 매매를 하시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한 매매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 기업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뭐 포스코를 간간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포스코를 되게 좋아하는 전문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라는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고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30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포스코가 1년간 평균적으로 연간 배당이 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30만 원 있을 때 8,000원의 배당 수익률은 3%가 채 되지 않지만, 주가가 실적도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과 함께 17만 원에 있을 때 8,000원은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8,000원이 얼마나 장기간 동안 유지됐던 배당 수익률인지, 배당금인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년간 8,000원 정도의 배당을 했더라면 올해도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은 17만 원일 때 8,000원의 배당 수익률은 대단한 거죠. 4% 거의 5%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스코라는 종목은 이 배당 성향으로 봤을 때 17만 원은 엄청나게 싼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17만 원의 주식을 사면 배당 수익률, 배당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을 연간 기준으로, 이것도 뭐 중간 배당이 있었지만 연간 1년을 놓고 본다라고 봤을 때 연간 기대 수익률을 4% 넘게 가져가면서 주식이 8년 내 최저가니까 뭐 철강 업황이 좀 좋아지면 시세 차이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배당을 노리신다면 오히려 그렇게 기업의 기본적인 양적인 가치가 충분한 주식이 업황이 좋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아서 많이 싸졌고 배당 성향은 유지가 되는 그런 기업들에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교는 배당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 대상은 아닌 거고요. 현재 위치에서 종목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이 또한 장기적 관점이라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이라면은 대교라는 주식이 사실 기본적으로 한 7, 8천 원 이하에서 놀던 주식인데, 올해 들어서 이 주식이 레벨업 됐습니다. 완전히 레벨업이 돼 있는데, 이 레벨업이 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이긴 합니다. 차이홍이라는 뭐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거의 압도적이, 저희 애기들도 차이홍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인 쪽에 있어서도 에듀 시장에서 좀 다시 캐파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교라는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주가 전망은 기본적으로 우하향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상향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9,000원대 선이면 아주 부담스럽진 않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시청자님의 어떤 단기적 매수 전략이라고 본다라면은 이 역시 매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인데 장기로 보면 홀딩인데 왜 단기는 매도냐? 그건 원래 주식 매매 자체는 투자자 본인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있어서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대교가 과연 9,400원의 현재 매수가에서 단기적으로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기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싸게 팔 주식은 아니고요.
9,000원이 다시 무너진다라면은 뭐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가를 확인하십시오. 이 정도 중기 흐름을 가는 종목을 뭐 장중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건 조금 성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종가상 9,000원이 무너진다면 지금 한 2개월 이상을 종가상 9,000원 무너진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은 9,000원은 관리가 돼준다. 기관들이 9,000원은 관리해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000원이 종가로 무너지면은 그냥 한 5% 손절 매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를 회복을 하실 때 매수가가 9,400원이시니까 여기 약간 변곡 가격대인데 이 매수가가 회복이 될 때 거래량이 좀 많다면 주가가 여기서 올라올 때 이 주식이 하루 평균적으로 한 20만 주 정도 거래가 됩니다. 한 2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가가 뭐 한 9,500원 올라왔는데 거래량 10만 주다. 아침 한두 시간 만에. 그러면 그날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한 30만 주, 40만 주까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10,000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그림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교는 제가 볼 때는 가치로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의 가격입니다. 적정 수준. 그러니까 뭔가 좀 좋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조금 시장 분위기 안 좋거나 그러면 조금 빠질 수 있지만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와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단기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CJ CGV는 뭐 중국 성장 보고 매수하셨겠네요. 예, 그랬고 이것도 뭐 이제 추석이 닥치니까 네. 극장가에 좀 수익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좀. 이게 11만 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선생님께서는 매수가들이 그래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종목이 그래도 좀 점잖은 주식들이라서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서 이 장에서 이 정도면 사실 선방하고 계신 거거든요. CJ CGV는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CJ CGV는 중국의 영화 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계속 롱텀으로 가실 거냐. 정말 길게, 사실 뭐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편에 속하거든요. 1년간 한 4편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자체를 제가 1년에 30번 보는 것도 평균화 시켜가지고 봤을 때 1년에 한 4편, 3, 4편 정도 보는 우리나라가 영화를 대단히 많이 보는 편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중국 개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가 0.6회, 0.7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영화 한 편도 안 본다는 얘기죠. 근데 문화적으로 뭐 아시아권에서 동일한 문화권에 있다라고 봤을 때 중국도 앞으로 영화 시장이 커졌을 때는 우리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두 편 이상은 올라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CJ CGV의 중국 CGV 차이나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분명히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장투 관점으로 갔을 때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CJ CGV의 가치가 주당 10만 원인데 앞으로 CGV 차이나가 중국 시장에서 중국 영화 산업의 성장과 함께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생님의 수익으로 가져오시기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과 그리고 주가의 추가적인 변동 요인을 이겨내셔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진정한 어떤 성장 투자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스토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가의 흔들림에서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사실 월봉으로 잠깐 한번 참고 삼아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중국 영화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CJ CGV의 주가는 9만 원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9만 원이 오더라도 CJ CGV의 장기적인 성장 주가 추세는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조정이 9만 원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20%의 손실을 이겨내시면서 그 중국의 영화 산업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시면서 배팅을 유지하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하시기보다는 선생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 기대감이 이번 상반기에 들어오면서 상반기에 수익률이 5만 원에서 13만 원대까지 가는 이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런 리포팅이 계속 되면서 개인 투자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여기서 많이 샀어요. 그런데 주가는 이번 시장 조정과 함께 일단 꺾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머리 4개 달린 괴물이 나왔어요. 어깨가 이렇게 나와버렸고요. 현재로서는 추세가 꺾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저점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고, 이것이 다행히 현재 시점에서 기간 조정 정도로 수렴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좋지만, 현재 구조로는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깨진 것이 더 명확한 거고 팩트고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냥 기대감일 뿐이기 때문에 11만 원 선이시라면은 이 종목 또한 저는 단기 관점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제가 종목이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실적 좋으실 거라고 보고 매수하신 건가요? 예. 이건 뭐 많이 떨어졌고, 네. 예, 실적이 이건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 보고 이건 뭐 좀 간단히 말하면 이건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샀어요. 아, 중장기로요? 예.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이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단기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과는 완전히 상충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대부분 메디톡스는 다 좋게 얘기를 할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실적 좋습니다. 성장률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괜찮습니다. 이건 사실인데 주가가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주식이 30배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제가 성장주의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의 40만 원대에 있는 메디톡스가 80만 원이 가려면 실적이 얼마나 좋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좋을까 보다도 전망이 얼마나 더 좋아야지 다시 80만 원을 갈 수 있을까. 이게 있죠. 이 주식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올 때는 돈이 5만 원밖에 안 들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4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메이저 세력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싸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그만큼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과연 메디톡스가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실적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절박하다는 거죠. 말씀하셨던 40만 원에 매수해서 중장기 정도 가시려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유 정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식이 한 2배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대단한 실적이 나와야 될까를 고민하신다라면은 현재 40만 원대 매수가에서 중장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조금 성급하시지 않나. 내지는 너무 주가라는 데에 있어서 좀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지나치게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뭐 제 비유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지만, 오히려 이전 10년도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기업,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들든 뭐 철강 열연을 뽑든 뭐 배를 만들든 제조업 쪽이든 뭐 소재 섹터든 그런 쪽에서 이전 20년 30년 전에도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주가는 지금 10년 내 최저점에 있고 10만 원짜리 기업이 3만 원밖에 안 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주식은 차라리 편안하게 중장기를 가실 수 있지만, 성장주를 주가가 충분히 뜬 가격대에서 여기서 장기로 가시는 것은 저는 아주 위험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을 그냥 기술적으로 보시고 손절 매도가를 한 40만 원이나 39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주도주가 외봉은 없지 않을까? 쌍봉 정도 한번 기대하시면서 뭐 한 50만 원 차라리 보시면서 그냥 기술 매매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장기 추세가 아직 완전히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뭐 수렴 기술 반등 한다라면 한 50, 한 2, 3만 원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라면 저는 보유 기준가 한 39만 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성장에 대해서는요, 미래를 알 수 없다. 다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주가의 배팅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중장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 위험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종목 좀 다 봐드렸는데요. 나온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 수익 많이 불리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저희 포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게시판에도 오늘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김동현 전문가 도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노고무통 현대전련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철웅이 님도 와주셨고요. 상큼새코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천장부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종목들 저희가 잠시 후에도 차례대로 자세하게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